네, 안녕하세요.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내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,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균의 먹잇감이 되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식이섬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수용성하고 불용성. 수용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화액하고 좀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장내세균이 발효하기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해요. 이 발효라는 거는 우리가 세균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데,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. 또 이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세균도 더 활성화가 되면서 개체수가 많이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아지겠죠. 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물하고 만나면은요 약간 끈끈한 점액처럼 바뀌면서 좀 젤리 형태가 돼요.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이동할 때 조금 천천히 이동하면서 우리가 포만감을 좀 유지시켜주고, 또 장내 독소를 좀 끌고 나가는 효과가 있고요. 또 제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혈당을 급히 그러니까 흡수를 좀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급히 올리지 않고,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.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이 있어요. 네, 좀 딱딱한 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소화액으로는 이게 분해되지 않아요. 오히려 좀 딱딱하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착해버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팽창이 돼요. 그러니까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리고 이 팽창된 게 우리 소화기관을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내지는 세포의 사체, 또 그 장세포가 죽은 것들을 다 이렇게 엮어매가지고 대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이라든지 내지는 유해물질들도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진공청소기라고 할 만하죠. 네,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에 있는 이 식이섬유는요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, 수용성하고 불용성이 모두 혼합되어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 불용성의 함유량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섭취하고 싶을 때는 보통 수용성 식이섬유가 좀 많은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좀 저희는 소화불량이랑 만성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려 볼게요. 네, 첫 번째는요 사과입니다. 사과는 맛도 좋고 또 펙틴이라고 해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한 과일이에요. 그리고 위액도 좀 늘려줘서 소화 촉진해주는 효과도 있고, 또 비타민도 풍부하죠. 그래서 사과를 좀 다양하게 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는요 바로 미역입니다. 미역은요 고구마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미역은 좀 끈적끈적하죠. 네, 그게 알긴산이라고 해서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.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세 영양소라든지 또 여성에게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역은 정말로 좀 많이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요 바로 버섯입니다.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. 또 원래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또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네, 사실 식이섬유만으로 보면 우리가 표고버섯처럼 말린 버섯이 식이섬유량은 더 높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리면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좀 손실이 돼요.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랑 불용성 두 가지 모두를 좀 섭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생버섯을 이용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로는요 바로 양배추입니다. 양배추는 제가 정말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음식인데요.
왜냐하면 좀 질리지도 않고 생으로 먹어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요리하기도 좀 쉽고 이 양배추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도 좀 많은 편입니다. 또 우리가 위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도 있죠, 양배추가. 그 양배추 말고도요, 이제 채소에는 대부분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좀 단단한 것으로 사실 식이섬유량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당근이라든지 이렇게 좀 단단한 야채가 식이섬유량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이처럼 이렇게 수분이 많은 거가 식이섬유량이 좀 더 좀 적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양배추나 오이 같은 게 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5번째는요, 바로 곤약입니다. 곤약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곤약에 많이 익숙하시죠? 네. 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곤약밥이라고 해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곤약을 많이 드시는데요. 실제 곤약은 식이섬유도 좀 풍부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우리가 우엉이라든지 뭐 아보카도, 그다음에 우리가 통곡물들도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이렇게 이제 식이섬유가 좀 풍부하니까요.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이외에도 사실은 음식은 조금 가능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드셔서 우리 장내 세균이 좀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는요, 우리가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쵸? 그래서 수용성하고 불용성이 있는데, 소화가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수용성 식이섬유가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면 수용성도 섭취할 수 있고, 불용성도 섭취하실 수 있다. 그리고 만약에 변비라든지 이렇게 변이 좀 편치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좀 부드러운 이런 야채보다는 좀 단단한 야채 이런 걸 드셔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드시면 그게 대변을 만들고 장 연동 운동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변 보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